한 20분만 더 할게요.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일단은 귀가 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가 트이면 여러분이 이제 입으로 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책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응? 그래서 2024년까지는 귀 트이는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 보지 마세요. 별 의미 없어요.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답도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다만 계속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귀로 듣는 게 지금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들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게끔 그 유튜브 좀 들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욕이 넘칠 때입니다.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오늘 수업 듣고 시험 보면 합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1년 갑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12월 달에 퍼집니다. 퍼지면 학원 안 나오세요. 부탁이니까 수업 듣고 제발 수업 시간에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지 책 낙서하지 마요. 제발 부탁이에요. 낙서야. 그러니까 낙서야.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은 지금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배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고 어차피 계속 1년 동안 계속 할 거야. 다만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기억하시면 앞으로 어떤 문제든 다 적응되실 거예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하나의 토지를 A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3명의 자제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목 3분의 1, 이걸 우리는 지분이라 부를 거예요. 둘째 3분의 1의 지분, 셋째 3분의 1의 지분으로 이 토지가 공유 등기된 토지입니다. 자, 그런데 막내 동생이요,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공유 지분 포기하면 요 3분의 1은요 요렇게 2분의 1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종 지분은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로 될 거예요. 됐나요 지금? 그러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포기의 효과는 시험 지문입니다. 등기해야 합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1번) (2번) 눈빛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입이 트이기 전이라 눈빛으로. 1번! 빙고. 등기하셔야 합니다. 이유. 법률행위라고요. 등기하셔야 돼. 법률행위 가운데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요. 등기하셔야 돼.
이 관계를 모르면 1년 동안 괴롭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오늘 3교시까지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물권법 가면 애울 게 없어. 애울 게 없다고요. 잠깐만.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는 갑소유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멸실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해야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까? 말소 등기하지 않고도 소유권 상실합니까? 자, 물어보는 것도 저도 좀 민망스럽고 답하는 여러분도 민망스럽겠다. 건물 멸실됐어. 등기를 해야 돼? 등기할 필요 없어. 1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왜? 이거 뭐라고? 법률의 규정이야. 건물의 멸실은. 얘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의미 이해했어요, 지금? 얘기 끝. 보셔봐. 이게 다르고 어달래 보세요. 저는 제가 권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권리라는 게 변경될 수도 있고 권리라는 게 소멸될 수 있어요. 다 상대적이야. 왜 상대적인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권리가 뭐해? 생기잖아. 갑은 소멸하잖아요. 소멸하잖아. 제가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것만 얘기하지만 이 발생에는 변경과 소멸이 숨어있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요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좀 전문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법률에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 잠깐만.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발생을 요 발생과 동일시하지 마시라고. 발생도 발생이고 변경도 발생이고 소멸도 발생이야.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법률 효과 발생을 요걸 법률관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법률관계. 자, 우리 선생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실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싫어한다고 하시던데 그 자격증 따시고 행정사 자격증 도전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요즘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행정사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4월 1일) 날 1억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을이란 매수인이 4월 1일 날 계약금조로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도금은 4월 20일 날 주기로 했고 잔금은 4월 30일 날 그리고 동시에 소유권 등기 서류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집이 4월 16일 날 천재 지변에 의해서 낙뢰가 떨어지는 바람에 화재로 저 집이 전부 소실되었답니다. 갑과 을의 법률관계를 논하세요. 전형적인 행정사 2차 논술 문제입니다. 이 정도 나오면 이제 A4지에다가 한 4장 정도 적으시면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결. 그러면 이제 보셔봐. 뭘 논하라고? 뭘 논하라고? 법률관계를 논하래. 그럼 뭘 논하라는 얘기야?
효과를 논하라는 얘기야. 뭘 논하라고요? 효과를 논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법률관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와 의무를 논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라고요? 자, 알았어.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사회생활에는 관계에는 종류가 두 개 있대요. 하나 뭐? 법률관계. 두 번째 인간관계. 자, 오늘 9월 2일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관계잖아요. 법률관계와 인간관계. 법률관계는 뭐냐?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관계. 인간관계는 법적으로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야. 그냥 맺는 관계입니다. 자, 오늘 이 관계 법률관계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법률관계입니다. 여기 인간관계면 제가 뭐하러 와서 강의를 하고 있어. 지금 강의가 죽겠는데. 여러분은 수업들을 뭐가 있고 법적인 권리 있고 저는 수업들을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거의 99%가 다 법률관계입니다. 저 오늘 수업 끝나면 집에 기어 들어가야 합니까? 집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집에 귀가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냐 없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야. 법적으로. 저 집에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 생활은 동거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거 법률상 의무예요. 이거 법률상 의무입니다. 동거 의무, 법률상 의무입니다. 법률관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타는 관계도 뭐라고요? 지하철 타는 거 법률관계야. 운송계약이니까. 학원 오는 것도 법률관계라고요. 여러분의 생활은 거의 99%가 법률관계야.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담배를 피긴 하지만 교회는 다닙니다. 11조 혹시 들어보셨어요? 버는 수익의 10분의 1 내는 거. 법률관계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인간관계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좀 서먹서먹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추석 지나고 나면 아직 나이 얘기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아마 추석 지나면 나이 알 거예요 대충.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이 밥 먹자고 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할 거야. 밥 먹자고. 밥값 누가 내? 아니 밥 한번 먹자. 그럼 누가 먹자고? 밥값 누가 내? 더치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아니요. 먹자고 한 사람 내겠죠. 법률관계 인간관계야. 인간관계입니다. 밥 먹자고 한 사람이 밥을 사줄 의무는 없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법률관계가 나오면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따진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저희는 인간관계 배우지 않습니다. 법률관계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어. 부부에서 남남으로, 연인에서 부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상실할 수 있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 그럼 이걸 대부분 권리에는 뭐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가 변동된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오늘 이가 다 끝내네요.
법률 관계가 변동되고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고 권리가 변동되고 법률 효과 발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 있을까요? 아니, 모든 세상 만사는 원인에 의한 결과 발생 아니에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민법적으로는 인과관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은 대략적으로라도 법률 관계가 변동되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바뀌었습니다. 권리가 변동되었습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뭐 있어? 이건 얘기하셔야 돼. 그래. 법률 행위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변동될 수도 있고 하나 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법률 관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게 원인이고 요게 결과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요걸 전문용어로 자 들어보세요. 요게 법률의 요건이고 법률의 요건이 충족이 돼버리면 제가 아래줄 끌어올게요. 법률의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민법 총칙은 이게 전부예요. 뭐에 의해서? 요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법률 행위는 법률의 규정은 법률 요건인가요? 법률 효과입니까? 이렇게 간혹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답은 법률 행위나 법률의 규정은 법률 요건이다 아니면 법률 효과다? 요건이라고. 법률 요건이라고 지금. 자 이제 자, 들어보세요. 저걸 응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1억에 팔겠습니다. 청약의 의사를 표시했더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1억 원에 사겠습니다.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서 1억의 청약과 1억의 승낙이 뭐해서 일치해서 1억짜리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겨달라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도 바뀌었네요 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물어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요건인가요? 효과인가요? 효과입니다. 효과가 발생했잖아 이렇게. 잠깐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건 아니야. 소유권 취득 못할 수도 있어. 아까 불났잖아.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건 정상이야.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 권리가 생겼잖아.
이건 효과야, 요건이야? 효과야. 시험 지문. 1억의 청약과 1억의 승낙이 일치했습니다. 이건 요건인가요? 효과인가요? 이건 요건입니다. 왜? 계약 체결 했잖아요.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야, 법률의 규정이야? 법률 행위잖아요. 요건이라고.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끝. 그러면 선생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 청약은 뭔데요? 승낙은 뭔데요? 요건 전문 용어로 법률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 그러면 이런 구조구나.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뭐하면 충족하면 뭐가 발생하는갑다? 효과가 발생하는갑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저희 15회, 23회 이렇게 물어봅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사실인가요? 요건인가요? 효과인가요? 어렵긴 하지만 요건 사실이에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1억에 청약하니까 매수인이 1억은 비싸대. 9천이면 사겠대. 이럴 수 있잖아. 법률 사실은 있어, 없어? 자, 1억에 팔겠대. 9천이면 사겠대. 법률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는데 비교해보니까 불일치하잖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지금? 끝. 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하면 뭘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상속은 뭐라고? 법률 요건이라고. 그럼 상속을 받으려면 하나씩 뭐가 있어야 되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상속을 받으려면. 그렇지. 일단 아버지가 죽어야 돼. 아버지 사망. 더 중요한 건 재산이 있어야죠. 죽어봤자 뭔 의미가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야지요. 더 중요한 건 뭐야? 나는 살아 있어야죠. 뭐라고? 나까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니야. 상속인이 생존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놈들 하나씩을 뭐라고 부르고? 법률 사실. 요것들을 모아서 상속이라는 법률 요건을 부르고, 그렇게 되면 자식은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를 발생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민법은 항상 저렇게 3단 논법입니다.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충족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효과는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법률 요건이 항상 머릿속에 원인은 몇 개? 2개. 하나 뭐? 법률 행위.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라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매개로 해서 효과를 발생하는 걸 총칭해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 이름을 짓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도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짓는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됐나요, 지금? 여기까지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이건 다음 주에 할 거고. 요거 마지막 했던 얘기입니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충족하면 효과가 뭐한다? 발생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시험 15회 22회 기출입니다. 청약과 승낙은 뭐에 해당하고? 법률 사실.
양자가 뭐 해야? 일치해야 요건. 그 일치한 결과 소유권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은 법률 효과라고 지금. 됐나요 지금? 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지만 이 법률 요건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법률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차후에 취득쇼도 배울 거예요. 취득쇼 하게 되면 뭘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그러면 취득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실이 뭐냐? 20년 점유하셔야 돼. 그리고 소유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롭게 점유하셔야 돼요. 공연하게 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을 뭐라고 부르고? 법률 사실. 다 모여서 뭐라고 부르고? 취득시효. 그러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요게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효과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지금 말만 있는 과정이지 이건 심화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극복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는 권리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고생하셨고 복습하지 마세요. 아셨죠?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시다가 다음 주에 책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